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장시간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 특히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수근관 증후군, 즉 손목 터널 증후군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을 모시고 정확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날씨가 벌써 더워지고 있어요, 원장님. 요즘 스마트폰과 그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이 손목이 아프다고 찾아오는 분들 많이 있죠. 특히 뭐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 네. 보통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원인이 뭔가요, 이거? 그러니까 원인 자체 가장 중요한 건 신경 자체고요. 손목 자체 앞에 봤을 때 요 사이 수근관이라는데 수근관 사이가 좁아지면서 그 안에 지나가는 심줄이나 신경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손바닥, 손끝이 저리게 되는 증상이죠.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많이 걸릴 만한 사람들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뭐 키보드,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또 뭐 요리, 뭐 어떤 격한 뭐 일,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는가요? 이제 과거에 있어서는 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드릴 작업, 무거운 거 들고 하시는 분들, 가까우다 보면 거리에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기 위해서 드릴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근관 증후군 해가지고 정중신경 손상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부님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집안일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일하시는 분은 있지만 집에서 일하시는 주부들이 일이 노동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변화 중에 하나,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의 키보드,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게 스마트폰에 사용되면서 과도하게 손목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거? 일단 첫 번째는 손이 저린 감입니다. 저린 감 중에 엄지손가락은 별개고요. 가운데 세 번째 손가락 끝 주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게 된 경우이고요. 더 심하게 되면 손바닥 전체가 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 엄지는 빼고요. 엄지는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엄지 손가락이 저린 건 또 다른 거.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면 딴 거라고 생각해야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주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주로 손끝이 저리기 시작하고요. 이게 진행하면 손바닥이 저리고요. 더 진행하게 되면 정중신경이라는 것이 원래는 감각신경이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운동신경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보면 도톰하게 보이는 데 있죠. 오래되신 분들은 여기가 말라가요. 그러면서 아구실 때 엄지손가락 힘이 약해지죠. 이런 경우는 급하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수술적인 걸 해줘야 되겠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일단 밤이라는 건 좀 모든 병이 다 똑같아요. 밤에는 더 아파요. 특히 어깨 같은 질문 아프신 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낮 시간에는 눈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아픈 게 조금 배제가 되는데 밤에는 조용하고 눈에 이제 빛이 없고 그러니까 아픈 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밤에는 손바닥뿐만 아니라 뭐 딴 병이 있더라도 밤에는 아프겠죠.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손목이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 뭐 특히 이제 스마트폰 아까 요걸 뭐라 그랬죠? 중죠? 아니 검지인가요?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욱신욱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치료 방법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정형외과 치료 방법 늘 같죠. 처음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치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좀 수근관이라 해가지고 횡인대가 있어요. 수근관에 천장을 덮고 있는 그 횡인대를 절제를 해주면서 손바닥에 수장판이라고 근막이 있거든요. 그 두꺼운 근막을 같이 절제를 해주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부들은 예. 웬만한 통증이 있다 그래도 좀 많이 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널 증후군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수술을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과거에는 그 관절경이 있죠. 위아래로 조금씩 절개를 하고 카메라를 넣어서 수근관, 그러니까 횡인대를 절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뭐 유행이었죠. 근데 요새는 그걸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횡인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장판에서도 이 눌리는 압력 때문에 신경을 압박을 해서 저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니 절개라고 그래가지고 최소 1.5cm에서 2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위아래 신경을 찾은 다음에 위아래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넓혀주죠. 그러면 이것도 병원을 잘 찾아야 되겠네요. 뭐 예. 아무나 아무 데나 정형외과라서 가면 안 되겠네요.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수술을 했는데 저런 게 똑같아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충분하게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열어줬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거 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부작용이나 뭐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부작용이라는 건 환자분들이 만족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저런 게 그대로냐. 네. 옛날에 힘이 있었는데 힘이 엄서가 가수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 엄지손가락 주변에 힘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근육이 말라갈 정도면 그만큼 오랜 기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회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린 증상이 같이 있다. 근데 처음에 수술 끝나고 저린 게 없어졌어요 하시던 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다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뭐 재발되는 겁니까? 그렇죠. 신경 주변이 다시 유착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조금 수술이 커집니다. 그리고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환자분하고 뭐 저희하고 좀 관계가 애매해지죠. 그렇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수술 받은 후에 뭐 어떤 손목 관리해주는 방법 별도로 있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후에는 약간 좀 벌어진 상태로 좀 제껴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환자분들한테 이 자세를 많이 유지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건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 있고 그다음에 상처 부위가 이 손바닥 부분이 유난히 딴 부위보다 수술하고 절개하는 부분이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실밥을 풀고 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 되면 자주 비벼줘야죠. 네, 이 거기를 계속 마사지. 네. 그리고 간혹가다 이 예방에도 나오는 것처럼 뒤로 제껴주고 앞으로 구부러주고 제껴주고 구부러지면서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항상 손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자주 이제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나의 손을 소중하게 하려면은 어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이런 질병들은 생기지 않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되는 거, 아까 뭐 무리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드릴링이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루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끝내려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시간을 두고 20분에 한 5분 쉬고, 뭐 한 30분 하고 10분 쉬고, 하루 시간적인 걸 주고, 아까 우리 운동의 기본, 어떤 치료의 기본 중에 하나가 예방의 기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스트레칭, 손목을 펴고 스트레칭. 돌려주고 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간헐적으로 근력 운동도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자, 오늘 예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병원도 잘 찾아야 되고 또 이 증상도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감별일 것 같아요. 이게 수분관이냐 네. 아니면 이 자체가 목이나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 어느 한 부위에서 눌려서 생긴 거냐를 감별을 먼저 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수술적인 기법, 간혹적으로 초기라면 스테로이드나 그 자체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결국 증상이 엄서진 다음에 아까 예방법처럼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서 스트레칭. 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증상이 생기면은 빨리 전문의한테 와서 감별을 잘 빨리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겁내는 거를 겁을 내시면 안 돼요. 병원 왔을 때 병원 가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면 내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호전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이 될 때 빨리 예방을 하고 진단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아무튼 남자들이나 우리 주부들이나 웬만한 통증은
그냥 참고 지나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병을 키운다는 말씀이시죠? 되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특히 여성분들이 병원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참는 걸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많이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일단 기본적인 거 우리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 예방법이나 증상, 진단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아 그게 의심된다 싶으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오늘 이성의 건강 토크 시간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증상 원인 그리고 예방법까지 서치탑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